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9월 4일 위험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험 점검은 실적을 조금 밑으로 내렸고요.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3,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발표되는 시점은 10월이기 때문에 뒤로 밀어놨습니다. 실적이 대기업들, 진짜 대형 기업들 외에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동이 겪는다면 3, 4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예상외로 어닝 서프라이즈 하는 기업들이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11월 중순까지는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순환매도 같이 들어올 거니까 '적절한 익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위험에서 가장 큰 거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입니다. 이게 지금 금리는 2.5 지만 0.75 pp 올라가면 3.25가 되고요. 0.5가 올라가면 3이 되는데 0.75 pp가 조금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분기부터 0.5, 그러니까 세게 올릴 수 있을 때 세게 올리고 그다음 천천히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고용 지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제 금융으로 그다음에 자산 가격 폭등으로 수익을 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이 '아 이게 수익 내기 어렵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그거를 이제 학습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내려놨던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팍 안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인제 대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 중견기업 이하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면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면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 물건들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스타벅스나 그런 종목들이 은근히 괜찮을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큰 베팅을 할 시기는 아닙니다. 300 까지 가야 그게 지지받는 걸 봐야 또 인제 단기 랠리, 저번에 330 까지 갔잖아요. 그 랠리를 기대하면서 베팅을 하는 거지, 300일 때 밑으로 깨질 수 있는 거를 그냥 열어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300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서 지지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거기서부터 또 10%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제일 힘든 투자 시기는 맞지만 '공부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지만 개별 종목 순환매가 일어나고 좋은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대부분의 주식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갖춘 종목들은 힘이 약하다. 침체랑 같이 맞물려 있는 게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인제 제가 그 1일 시향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탑픽 종목이 H&M인데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탑픽 종목이 H&M인데 그 H&M은 지금 이제 하강 사이클 들어간 거 맞아요. 그리고 하강을 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그대로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저는 계속 3조 정도는 계속 유지할 거다. 그 3 조가 깨졌을 때는 고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수까지는 최대한 홀딩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무서운 거고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의 기준이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실질 경기냐 아니면은 실질 경기가 아니냐의 게임도 되는 거죠.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빼버리면 마이너스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여러분의 봉급의 가치,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침체가 아니고 뭐예요?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믿는 건 맞지만 사실상 이제 '성장을 하기에 좀 힘든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지금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하락기를 기다리는 거는 그 하락기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중국처럼 특수한 상황,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 외에 진짜 다 같이 살자는 분위기의 경기 부양책은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같이 연결돼 있고요. 신흥국 중에서도 원달러율 높아지듯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계속 위험해지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의 제일 첫 번째, 얘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상당히 좀 큰 타격 우리나라한테는 올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무너질 거니까 우리가 이익을 내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드 코로나는 인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실적 전환이에요. 흑자 전환. 흑자 전환인데 경기가 이게 아쉬운 게 경기가 상승기에 흑자 전환이 일어났으면은 지금 가치에서 거의 150, 200% 까지 수익이 나는데 경기 하강기에 흑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 50에서 100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에 경기 상승기에서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경기가 상승기,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오는 그 시즌이 오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강했을 때 지 혼자 흑자가 나면 이게 또 그거거든요. 블랙 스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소규모의 종목이라도 들고 가시면서 흑자 전환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셧다운 문제는 이게 위드 코로나 때문에 연결되죠.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인구도 많은 데다가 백신 다 맞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의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셧다운이 계속 발발하는 건데 이번에 선전이 됐고 청두라고 하는 대형 도시들이 두 개가 셧다운되면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 그 뭐죠? 그 9 월이 이제 내만여의 날이거든요. 그날 빅쇼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300 언저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열린 생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적하고 가상화폐인데요. 가상화폐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는 있습니다. 이더리움 멀지가 인제 거의 인제 진행이 완료가 되어 가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높아지는 가치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4%일 때 유지가 됐을 때부터 매집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지금은 계속 아웃복싱입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금성 자산을 계속 3분의 1 이상으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총 투자 금액이라고 찍힌 계좌 금액, 그러니까 제가 자산이 100% 상승하면서 250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서 100만 원 지금 손실인 상태인데 15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손실이 아니구나. 100만 원 손실이 맞습니다.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만 원, 40만 원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으로 계속 회전하고 있고요. 그 현금은 이익이 났던 구간에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위험 자산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게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선물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선물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 말고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꼭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장기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을 유지하고 위험 체크하고 넥스트 윅 확인해 드리면서 중장기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지 제가 지금 모든 종목이 지금 바로 얼마 있으면 올라요. 그거를 예측하는 주의가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입니다. 양적 긴축이고요. 여기 2.5 pp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 년채를 한 번 더 이번에 하락기에 정점이 오면은 공략할 시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공략했죠, 우리가. 3.5 까지 왔을 때 매수해서 이걸 2.8 갔을 때 팔았습니다. 사실상 이 수익률이 세 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왠지 이걸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지금 확률이 떨어져서 52% 까지 와 있는데 여기로 가 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 100 pp는 안 갈 것 같고요. 0.75 pp 하면은 3.25 까지 올라옵니다. 사실상 여기에 도달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부터 0.5 pp 올리냐 0.25 pp 올리냐 게임인 것 같고요. 맥스치가 4.5 라고 예측을 하지만 이게 한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6 개월이라고 보거든요. 이거가 유지가 되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 년과 24 년의 글로벌 침체로 보는 이유는 이게 1 년, 6 개월에서 1 년은 버티게 돼요. 예. 그리고 이리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체의 확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했다면 신용 미수 많이 안 쓰고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죠. 빚내서 풀 베팅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대출 여력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진 이게 유동성이거든요. 결국에 단기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이 풀리는 시점에 주가는 지금에서 최소 70% 정도, 75%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2,400을 예를 들어 버리면 30%면 3,600 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50%라고 하면 3,600입니다. 예. 50% 정도만이라고 할게요. 75%는 더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사이클이 만약에 침체가 확실하게 오고 돈 푸는 사이클로 가면은 4천도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쉬어가야 돼요. 예, 이거는 우리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힘을 못 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마 또 이제 정책 회의를 하면 유럽하고 거기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 금리가 거의 사라질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일본도 빨리 이제 올라와야 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마 올 말이나 내년 초에. 그러면 얘가 올라오면은 엔화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치도 뭐 10월쯤에 금하느니 이제 대응을 제대로 할 거니까 원화 가치도 조금은 정상화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가고 있고요. 침체 가능성 높은데 우리나라는 경기 하강 국면 맞고 수출, 내수 전부 다 복합 불황입니다. 근데 국가도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도 돈 풀고 중국도 푸는데 우리나라는 긴축한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긴축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긴축은 하면 안 되고 지금 예산만큼 예산을 운영하겠다. 빚 갚는 행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빚을 금리가 높을 때 갚으면 돼요, 안 돼요? 맞죠? 빚은 낮을 때 내야죠. 맞죠? 그러니까 2% 이내일 때 내야죠. 아직 2% 이내니까 내는 게 맞는데 나중에 지금 이 긴축을 하다가 우리가 추경을 4%나 3%일 때 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진짜 힘들겠죠. 전부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방어를 못하면 이 상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년 이후다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기술 혁신이나 국제 공조가 일어나면 가능한데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뭘로 보냐면 '애플의 전기차가 촉발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산업들은 이 전기차가 미성숙이기도 한데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뺏기기 싫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의 전기차가 나오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기존의 산업을 하나 한두 개를 붕괴를 시켜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전기차로 전환이 제대로 안 되는 자동차 회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때로 신사업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결과가 되니까 자율주행이나 그쪽을 망가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2 차전지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2 차전지 계속 조심조심 말하죠. 근데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서열이 1 등이라고. 얘는 저는 통신사랑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통신사에서 고점까지 잘 타고 가시면 관계없지만 고점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타겠다는 겁니다, 처음 전략이. 시총 상위 종목이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사이클에서 하락해서 반등 나올 때 얘가 그래도 가는 편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이클에는 얘가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침체가 오는 건 맞고 제대로 된 활동이 안 되잖아요, 경제 활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 지수 하락인데 이렇게 하락했으면은 반등 나와서 뭐 50% 상승했기 때문에 더 간다 했지만 실제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랠리가 나오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근데 열어 놓고는 언제나 생각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결국에는 더 종합지수 떨어졌고 선물은 더 떨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우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4,200 정도 4,200, 300 까지 갔다가 300 4,000 이하로 떨어진 그런 모양새고요.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에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맞춘 거라기보다는 얘네들이 맞춘 겁니다. 애널리스트의 예측치는 최고가에서는 잠시 찍고 요런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한 번씩 찍는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하락을 해서 바닥을 확인을 시켜 줄 겁니다, 이번 하락을 하면. 그러면 그 바닥이 내년 침체 전에 공고한 바닥이 되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침체가 오는 동안에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용위험이다. CDS 떨어졌죠. 그러니까 채권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 거고요. 수익률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의 채권의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고요. 다른 나라 CDS는 높아진 거 보이죠? 이거랑 차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다시 20을 넘겼죠. 그만큼 인제 이번에 미국의 원 달러 환율, 원화 가치, 미국 달러 강세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터키가 다시 773 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너질 나라는 터키다. 그걸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탈리아가 브렉시트 비슷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영향을 고리를 미치는지 아닌지를 이번 달에 예의주시를 꼭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살 만한 나라들의 CDS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도 이제 크죠. 사실상 러시아 이슈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러시아 이슈를 아예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급등락이 나오나 급등은 나올 수 있는데요. 급락은 인제 나 할 만치 하지 않았나? 원자력도 괴롭히고 있고 셧다운도 심심하게 하는데 주가도 쪼끔은 얘 때문에 골골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골골하기 때문에 얘를 인제 뺐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입니다. 최악 국면인데요. 동일한데 인제 요 가능성은 적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는 물음표고요 실제로. 적자 생존 단계 이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이 인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됐을 때도 대형 은행 1개 AI는 살리고 베어스타스는 대형 은행, 중형 은행들 죽여 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은행 하나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른 이제 헤지 펀드들 중에 일부가 소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빅쇼트 큰 하락이 나오면은 이거를 반대 베팅하는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대 매매거든요. 이번에는 굳이 진짜 반대 매매가 많이 안 일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저는. 시장이 너무 수상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당분간은 선물 옵션을 스톱을 걸어 놨어요. 이제 뭐 먼 미래 것만 이제 해 놓고 근월물 아예 그냥 2주 예측하는 거 안 하려고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뭐 5에서 10%는 5%는 그냥 순식간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응을 쪼끔 자제하겠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있는 자본으로만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거를 갖고 왔는데요. 재앙에 대비하는 말까지 얘도 그 미친 것 값이 나오는 게 이게 어딜까요? 실리콘밸리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데는 막을 수가 없겠죠. 예 그 정도로 보시고 일단 중국 부동산에 이 서브프라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서브프라임이 2007 년도부터 붉어져 가지고 2008 년도에 가을에 뿌앙 터졌잖아요. '이거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중국이 터지고 미국은 금리 인상하고 그게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이 12만 명 아래로 있더라고요. 긍정적이고요. 인제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입국자 검사 폐지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죠. 인제 마지막 인제 정리가 남았죠. 인제 좋은 높은 가격에는 못 팔았지만 지금 요 관계에 와 있어요. 우리 매수한 거보다 요게 약간의 한 20-30% 안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30% 아닌 거는 저는 평단가 낮춰서 대응을 해서 20-30% 안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 직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직전 고점에서의 혹은 요거의 3분의 2 정도까지의 이 구간에서 되도록이면 청산하고 나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차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 양봉 2개 나왔죠? 이거 2 개입니다. 일단 이거 2개 완성됐고요. 근데 큰 음봉 뒤에 그거라서 요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요 2 개랑 더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9월 달 기준이니까 8 월 15 일부터 반등이 나와 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 월에 실적이랑 연결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 예를 들 뭐 폴더블 폰이 생각보다 잘 팔리면 삼성전자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여기도 비슷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만큼 왔다가 이렇게 간 것처럼 얘도 동일하게 요 구간으로 W 구간으로 가는 거고 하락이 쪼끔은 나와 줘 갖고 바닥을 찍어 주고 인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요 턴하는 구간에 매수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미국 시장 급락 이번 주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었는데 급락이 나오면 2-3일 쉬는 겁니다. 2-3일 쉬고 그냥 관망을 이번에 그랬죠. 떨어지고 급등 이렇게 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급락과 급등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잔뜩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위에서 매도 친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본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주식은 그래도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주권에서의 배당까지도 노릴 수 있지만 선물은 기한이 있으니까 끝내야 되죠. 그 기한이 9월 옵션 만기일에 크게 터뜨릴 것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는 금요일 날 또 보여줬어요. 급락 나오고 난 다음에 긴 꼬리 달고 이렇게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운봉이지만. 그러니까 이 꼬리를 다는 날 다음부터의 매수가 좋지만 그다음 날 요거 밑을 또 깨버리면 다시 또 꼬리를 기다려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매크로에서 제일 좋은 매크로에 가까 매크로도 아니죠. 미시적인 건데 시장 상황의 선물 지표랑 똑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대형주도 조심하고 그다음에 우선 추천주 위주는 괜찮긴 하지만 H&M은 조금 있다가 대응을 하시고요. 나머지 일부 익절 가능하신 종목은 우선 추천주 가릴 거 없이 익절 조금씩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우선 추천주도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지금 경기 하강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3,900까지 왔으니까 이게 플랫 됐죠. 그러니까 이 간격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 간격을 맞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요 정도까지 들어오면 더 이뻐진 가격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었고요. 가상화폐 이제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다시 바닥자리입니다. 여기서 샘 3중 바닥 만들어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자리로 온 거고요. 근데 많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24,000까지 한 번 더 24K까지 확인을 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4% 가더라도 얘가 급락이 나오겠나? 많이 떨어지면 18,000인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다음에 이 위의 구간을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여기 있던 게 아직 올라갔죠. 멀지 합병전. 근데 모양은 별로 썩 좋진 않습니다. 멀지 끝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그 시점이 시장이 무너지는 9월에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요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구간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거꾸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지지선 1.8, 180만 원이 깨지는지 확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한 거는 270만 원을 돌파하느냐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그 전체적인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갈림길이고요. 여기 안에 박스권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는 조금 내려오지만 요 밑에 구간 19 190만 원이죠. 190만 원을 지키고 이제 요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리플입니다. 리플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입국적 검사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 있고요. 미국의 SEC와 이제 소송 중이죠. 이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계속 끈질기게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이게 자기들의 자존심 문제가 약간 걸려 있는 것 같고 소송비도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송에 이길 경우 급등이 나올 거예요, 여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일절이 가능한 상태로 저는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절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그냥 여기 한 2,500 원에서 2,000원 사이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중기라기보다는 장기겠네요.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거는 시장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는 현물보다는 선물로 투자를 그냥 10만 원 단위, 복권 단위로 투자하는 게 낫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여러분 포트에서 만약에 1,000만 원에서 50만 원 투자한다고 하면 현물로서 투자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상황마다 대응 가능하고요. 지금의 가상화폐는 간망보다는 양매수,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떨어지는 걸 때 바닥 지지가 안 나오면은 손절보다는 양매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이번에 저점을 확인했을 때 매수를 해서 이익을 일부 내고 다시 또 현금 확보를 계속 반복한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사항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요. 가상화폐도 떨어지면서 위험사항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위험은 다음 주 수목 그쯤이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그죠? 지금 계속 말하지만 이 1 번이 가장 큰 겁니다. 1번 때문에 시장이 못 나가는 거예요.
1 번에서 겁을 계속 주면은 다른 유동성이 내 돈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주식이 내가 샀는데 누군가 내보다 높은 가격에 사 줘야 팔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동성이 풀리면 높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더 올라가니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제 스탑이 됐을 때 그때부터가 '주식 투자 적기다. 그나마 인제 시작을 해도 되는 적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광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하세요, 하세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지금은 공부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기 투자 아무리 잘하고 차트 아무리 잘하고 선물 옵션 투자는 잘하면 되죠. 숏을 치면 되니까. 요 위에 있는 주식으로만은 단기 투자고 뭐 차트로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다 다르시겠지만 제 목표 수익률은 거의 20% 이내로만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에서는 쪼끔 더 높게 보고 있지만 요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은 쪼끔 더 지금 상황에서도 '주식 갖고 스트레스는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가능하실 때는 꼭 일부 현금 확보하세요. 그래서 그 현금이 결국에는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집을 해서 여러분 종목들 전체를 다 탈출시킬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